여기는 딜라이브와 함께 더 건강해지는 수요일. 대한민국 최고 명예들과 함께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건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TV 왕진.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먼저 이 시간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할까요? 수요일의 상큼한 비타민 김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네, 또 네, 매주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죠. 김태심, 김규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건강 주치 변기원 유관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 5년간 앞으로 암으로 병원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약 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암은요, 37년째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이 아닐까. 그렇게들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네. 이 면역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챙겨야 한다고요. 네, 인체 면역 세포의 네. 70%가 이곳에 존재하고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딜까? 네. TV 왕진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대장암과 장 건강. 장이 튼튼해야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장 관리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과 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장이 편안해야지 인생이 편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나오신 두 분은 평소에 장이 편안하신지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제 주변에 보면은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떼어내신 분들도 많이 봤고 맞아요. 또 대장암이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태심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거든요. 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은 낫지는 완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서 식단 조절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프고 나니까 장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장 중요성을 아주 그냥 뭐 절실히 느끼셨네요. 네, 사실 이 멀쩡할 땐 또 잘 모르는 게 건강의 소중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허점 선배님도 이 대장 쪽이 안 그럼. 좋다는 얘기를 좀 그러세요?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 했는데 선종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선종도 자라가지고 제법 길이도 크고 뭐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간으로 전이될 뻔한 걸 탁 잘라버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레이저로 탁 도려내버려. 그래요. 아유. 뭐 그 뒤로도 한 3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종도 한 2개에서 또 떼내고.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검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깨달았어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선배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관철 선생님, 먼저 이 대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대장은 우리 소화기관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장기인데요. 보통 그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그러죠. 소장 끝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 연결된 기다란 관으로 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대장은 우리가 맹관이라고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맹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변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우리 식도, 위,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을 소화를 하고 흡수한 다음에 우리 대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넘어오는 대장의 음식물의 양이 보통 한 1.5리터 정도 되고요. 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변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장내 세균, 우리 유익균이라고 하는 우리 대장균, 우리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유산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균들이 우리 대장에 있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용한 지방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방산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귀중한 영양분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변으로 만들어지고 그 변이 결국 이제 직장을 통하고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대장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소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변기원 선생님, 소장은 우리 몸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관이 이제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데 위는 흔히 이제 위내시경을 하고 대장은 대장내시경을 하지만 소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길이가 7m나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길다. 그래서 소장의 건강을 놓치는 수가 많은데요. 네. 소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은 5시간 머물고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양소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벽에만 육모가 있는데 이 육모를 일자로 펼치면 학교 테니스장 2배 정도의 면적이 되죠. 그렇게 네네. 그래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를 해서 이걸 육모라고 그러거든요. 네.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있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양 풍부한 피가 온몸을 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적으로 우유에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러고요. 밀가루에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사람이 우유 밀가루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장벽을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데 이것을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장누수를 통해서 우유의 카제인이나 글루텐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염증이 장으로 가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이라는 장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더 염증이 진행이 되면 면역이 깨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은 어렸을 때 생기는 것이 비염, 아토피, 생리통이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막성 낭창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무선병이 오기 때문에 소장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우리가 또 대장암은 많이들 듣는데 소장암은 잘 못 들었죠. 그러니까 대장에 비해서 소장의 중요성은 많이 이렇게 좀 그렇죠. 회자가 되지 않는데 장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통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기현 선생님, 장하고 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장에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의 5배가 많은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물망처럼 펴져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세로토닌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로토닌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뇌에서 장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장에서 뇌로도 쌍방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불리는 질환 중에 제2위를 차지하는 것이 파킨슨 질병인데요. 이것은 장의 염증이 진행이 되어 뇌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자폐 스펙트럼 질환도 장의 환경을 개선했을 때 호전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이 올 수 있게 되고 장 트러블이 오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파킨슨 병이 네. 장에서 시작이 돼요? 네, 장과 뇌는 미주신경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염증이 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야, 아니 장하고 뇌하고 길이가 워낙 이게 이제 길어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네요. 야, 이건 진짜 놀랍네. 네. 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장이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관철 선생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제 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과민성 장질환으로 이제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대장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사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과민성 장증후군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 소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점막이나 다른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염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사나 변비가 자주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상 소견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복통 그리고 설사, 변비가 계속 반복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호전됐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질환이고요. 보통은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오게 되면 배변 활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불어서 항문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사라든지 변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항문에 힘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근육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혈관이 모여서 생기는 치질, 우리 치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치질도 발생하게 되고 딱딱한 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변을 보다가 항문 피부가 찢어지는 치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참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난감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병계 선생님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말 뜻대로 표리를 한다면 과민성, 예민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과 기능 저하로 볼 수 있는데요. 장에는 약 100조 마리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소장을 표리 관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에는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죠. 네. 몸이 아픈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아파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학적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뭐 사실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화학적 스트레스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의 총량에서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였을 때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대장 관련 질환하면은 대장암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1위는 정말 점이 이건 1등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관철 선생님,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통 좀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기 검진 통해서 미리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거의 없이 서서히
생겨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질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보통은 그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크게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측 대장과 좌측 대장을 우리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측 대장 같은 경우에는 좌측 대장에 비해서는 조금 넓고, 그리고 좀 음식물이 아무래도 조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 소화장애 관련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통은 전반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혈변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우리 대장암이 우리 발전하게 되면 암 자체가 워낙 빨리 자라고 빨리 죽는 세포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그 암 조직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혈변을 제일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측 대장에 있는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 나오게 되면 장을 거쳐가면서 그 혈액 성분들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측 대장에 있는 암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혈변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하게 저희들이 좀 표현하기를 우리 춘장 색깔, 네, 우리 짜장면집 가면 우리 춘장 색깔처럼 약간 찐득하면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면 우측을 좀 의심해 보게 되고요. 우리 좌측 대장은 그 반대로 좀 실혈량들이 바로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검붉게 붉은색이 좀 도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보통 좌측 대장이 대변을 만들어내서 저장해내고 보내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대장이 안에 있는 변이 정체돼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것들은 갑작스럽게 변이 안 나온다, 변비가 심해진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광을 눌러서 배뇨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요즘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어서 그냥 떼냈어, 제거해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관 선생님, 대장 용종을 그대로 두면은 뭐 모든 용종이 다 대장암이 되나요? 네, 용종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도 용종을 굉장히 신경 써서 제거를 하는데요. 모든 용종이 다 암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암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선종을 잘 찾아서 제거만 잘 해주면 실제로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선종이라는 용종은 우리 음식물의 계속적인 나쁜 물질로 자극받았던 대장 점막이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제 그 용종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더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커지면서 정말 이제 암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암으로 바뀌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저희가 50대 이상 남녀 내시경을 해보면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이 이런 용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종을 우리가 제거를 잘 해주면 우리 암이 예방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것들을 연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규모로 연구를 해보니까 선종만 잘 제거해 주니까 한 90% 이상 우리 대장암이 예방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우리 대장 내시경을 좀 안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계기로 좀 다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참 중요하네요. 아유,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예, 대장 용종이 대장암의 씨앗이라는 사실 참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태아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 또 바로 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예. 특히 이 면역력과 관련이 깊은 장은요, 질병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방패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OX 퀴즈, 장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장 건강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원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보다 방귀를 자주 뀌고 냄새가 지독한 분들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에 적신호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의 적신호다. 예. 마지막으로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어이. 이건 뭐야? 우리 김규철님만 X를 드셨어요. 저거는 냄새가 많은가 보다. 뭐 상관없다. 혹시 뭐 이런 뜨끔하셔서 그러신 거 의견인가요? 아니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방귀 냄새는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는 하네. 왜 보통 우리 뭐 달걀 먹거나 네, 네. 뭐 예 무 뭐 이러면은 그렇게 네. 향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육류 섭취하고 나서 그래.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빠져나가야 될 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묵혀지고 이렇게 가스가. 그게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안에 있는 게 여하튼 뭐가 상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네. 냄새가 좋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마찬가지. 그렇죠. 예. 네. 자, 정답 알아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냄새. 아니 김기철님 혼자 맞추셨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다. 아니 믿어주지가 않는 표정이. 퀴즈를 맞추면 아, 우리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네, 네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 오히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방귀를 자주 뀌는 것은 장의 연도 운동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오히려 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귀 냄새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네, 우리 김규철님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드는 것은 주로 황성분인데요. 금방 김효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란 노른자라든지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방귀 배출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20%는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이 나오는 그것이고요. 나머지 80%는 질소와 산소인데 질소와 산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방귀 냄새가 지독해집니다. 육류 섭취도 그러나요? 육류 섭취는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장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하면서 보면 마늘도 많이 그렇죠. 양파, 생마늘 뭐 이런 거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나또 육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어. 마늘이네. 예, 마늘 때문이었네. 여러분, 마늘은 입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기 뒤로도 그렇고 이 냄새는 좋지가 않네요. 근데 선생님 이제 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왜 방귀 냄새나 소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많이 참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시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늘 참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방귀 참는 거는 건강에 해롭나요? 그것도 무관한가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데요. 안 좋은 거예요? 네네. 방귀를 참게 되면 질소가스가 장에서 축적이 되는데 이러면 장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은 장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귀가 마려울 때는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끼든지 아니면 말을 걸으면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아, 마른 소리는 그러면 저기 할 수 있는데 냄새는 그러면 어떡하나? 냄새는 그것은 막을 이제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떠나야죠. 화들짝. 방법까지. 제일 민망할 때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그 하고 난 자리에 제가 혼자 탔는데 어머. 다른 층에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나라고 아닌데. 오해받는 거.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여러 그럴 사람 때- 있을 때 예. 번호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눈만큼 벗고 나가는 아, 네, 잘 알아봤습니다. 야, 이것도 네.
놀랬습니다. 예. 어?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시원하게 뭐 그렇게, 해소를 해야겠네요. 큰 그렇죠. 걱정할 거 없네요. 네. 냄새 좀 있는 사람들. 네. 오. 자, 장건강 OX 퀴즈 이관철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대장암의 원인 중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붉은 육류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대장암을 유발한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대장암을 유발한다고요? 음식의 맛 조절이 문제지 그게 뭐 대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제 생각입니다. 자, 맞아요. 하나, 둘, 셋. 아, 네. 이번에도 역시 김규철님은 김규철 씨. 오를 드셨어요. 왜 어떤 그렇게 이유가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뭐 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단 것은 자주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충치에 안 좋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장입니까? 정확하게? 단 것들은 뭐 꼭 그 장에도 굉장히 네.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 거랑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뭐 같아서 저는 콜라 X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먹잖아. 그거 뭐 먹고 나면 시원하고 그래서 예. 트럼도 나오고. 맞아요. 질문도 사실은 좀 생소했거든요. 그죠? 당 성분과 장? 네. 진짜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이, 배신자. 그래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왠지 당분이 장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우리 그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되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고가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들을 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당분을 섭취를 많이 하니 당뇨병도 올 가능성도 많고 또 체중이 증가되고 뭐 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들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이 X라고 이야기를 드린 걸로 위안을 삼고 당분을 너무 섭취를 해서 살이 찌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맞아요. 생겨서 생기는 일들은 네.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이번에는 TV 왕진 주치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는요. 뭐야? 포드맵. 식품 적게 먹기. 포드맵. 포드맵. 생소한데요. 병기원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인에게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술. 고기. 예. 네.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포드맵 음식이 63%를 차지해서 1위였습니다. 포드맵 음식이 뭔가요? 포드맵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드맵이라는 것은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발효돼서 당 성분인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걸 포드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락탄이라든지 프룩탄, 젖당, 과당, 폴리올 등이 그런 식품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음식들은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수분을 머금어서 설사하게 되고 특히 장내 미생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증상은 복부 팽만감입니다. 예. 대표적인 포드맥 식품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또 뭐 그 브로콜리, 콩류, 양배추도 예, 양배추, 콩류, 그리고 유제품, 밀가루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체질이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다 좋다고 해서 어. 진짜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마구 먹는 음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꼭 챙겨놓고 먹는 음식. 네네. 양배추 좋다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고. 브로콜리, 콩 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생양파. 허허 참. 네,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체질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음식이 이제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각각의 성분은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네. 얘가 장에서 균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가스를 유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건강 이렇게 지키자. 두 번째는요. 화장실?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않기. 그래, 이게 위험한가요? 참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관철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변은 언제 주로 보시나요? 매려올 때. 정답입니다. 예. 아, 근데 다른 네. 또 이게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저희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한 잔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가 자극받게 되면 그 신호가 대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의 안에 있던 대변이 움직이게 되면서 직장으로 내려가고 그 직장이 다시 자극받아서 변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보통 위장관 반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꼭 변을 봐야 되겠다 하시면 공복보다는 아무래도 물이라든지 가벼운 식사라든지 하시고 나면 변이가 느끼게 되고 그때 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침에 변을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꼭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마렵지도 않는데도 네, 가셔서 오늘 내가 이거 결판을 봐야 되겠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 이러신 몸하고 분들이 싸우고. 있으세요. 네. 들어가셔서 과도하게 힘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보시면 되고요. 변을 보게 되면 잔변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변을 봤는데 덜 본 느낌이 있어서 계속 힘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문에 무리를 주게 되고 치질이 항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은 빨리 해결하시고 빨리 나오시는 게 항문 건강에 좋다. 그래서 보통 권해드리는 거는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네. 골든 타임이 있군요. 네. 5분에서 보통 10분. 변을 보게 되면 초반에 한 거의 1, 2분에 대부분의 변을 보게 되고요. 남아있는 변은 굳이 쥐어짜서 보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시 모아서 보시면 되니까 네. 너무 힘줘서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변비라는 않으세요. 게 보통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변비의 기준을 뭐 이렇게 딱히 잡아서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배변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변을 보시기에 불편하면 거의 변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건강 이렇게 지키자. 세 번째는요. 짜잔. 물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네, 그렇죠. 병견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이섬유는 그 수분 흡수해서 대변량을 늘리고 장유 활동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장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분을 적게 먹게 되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변을 이제 조사해 보면 거의 70%가 수분이고요, 30%가 고형 물질인데 30%는 섬유질과 장내 세균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체중 20kg당 1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국물을 빼고라도 만약에 60kg라면 적어도 2.5리터를 먹어야지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분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소변 보기가 귀찮아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장에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됐을 때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물만 많이 마셔도 웬만한 변비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물을 마시자.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건강 이렇게 지키자. 마지막은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자.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관철 선생님.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에 대장 내시경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 2년에 한 번씩 우리 위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 이후로 위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암이 되는 전구 단계에서 미리 다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이고요. 대장암도 그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하시는 선생님께서 큰 모니터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보통 2에서 3mm 정도 되는 용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그 성분이 만약에 선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잘 제거해주면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으셨던 분이 있거나 용종을 자주 떼시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대장의 용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용종이 자주 나오신 분들은 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일 증상이 나타나서 뭐 빈혈이 있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해서 발견되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V 방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암과 장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번기원 선생님. 네, 예로부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데 가랑비가 우산 쓰기도 예매하지만 우산을 안 쓰면 2시간 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영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먹는 음식이 독소로 가는 사람이 유전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장 트러블이 있거나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 있다면 혹시나도 유당불내증, 글루텐불내증이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이 제거되면서 암까지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철 선생님. 네, 대장암은 착한 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대장암으로 진행하지 않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대장암이 진행돼서 발견되더라도 보통은 다른 암에 비해서 수술 쪽 치료가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고요. 진행돼서 우리가 보통 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4기인 경우라도 딴 데 전이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또 간의 일부분이라든지 폐의 일부분이라든지 일부에 전이됐다 하더라도 수술 당시에 바로 같이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암이라고 할지라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암 크기가 줄어서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면 대장암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대장암을 앓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어떤 병이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길 바라봅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한의학 박사 병기원 선생님 그리고 또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